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의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닝 쇼크였었죠. 근데 시장은 막판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았었고요.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큰 급락은 없었습니다. 강보합권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닝 쇼크에도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향후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은요, 대박플러스와 함께 정재훈 멘토와 함께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2대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접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2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ent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을 하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었죠. 뭐 크게 시장에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군들 신저가를 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 시장은 강보합권역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6.66포인트 약 0.08%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더 좋았었죠. 0.32% 상승한 554.90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매수 우위를 좀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는 13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즉 하반기에 대한 전략을 아마도 서울경제TV, 즉 모든 경제 채널을 포함해서 아마 서울경제TV에서 제일 먼저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했었죠. 제가 정재훈 멘토가 외국인 애들 매도 안 나온다, 그 부분들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왓다나베 부인에 대한 기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사거리를 하반기 시장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큰 물량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죠. 지금 아래 번역은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소 시장 어떤가요?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줄어들었다 이제 조금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큰 종목군들이 많죠. 대형주들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상승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반대로 코스닥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면 어떻죠? 거래 대금이 감소가 되면서 지수 바닥에 나왔고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주식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정을 받을 때도 감소가 됐다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거래 대금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 즉 거래대금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줄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한계가 있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하나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구나. 중형주 섹터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다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소형주 보시죠. 소형주. 이건 뭐 급등주도 아니고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신고가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어떤 쪽이 유리한가 바로 결론이 나오겠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결론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근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형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일단 EPS 증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0% 가까이 차지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이. 근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다른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만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은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구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수에 대한 급락도 없을 겁니다. 연초에 주식 승천 프로그램 마지막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수는 1880포인트가 하단권역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다음 달이었었죠. 바닥을 찍고서 저점을 형성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결국에는 지수는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종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위주의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점, 그 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같이 힘든 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신고가 종목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쫙 보여드렸어요. 이게 무수히 많은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종목인데 전체를 눌러보게 되면 이 전체는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엄청나게 신고가가 많죠. 그럼 대충 요 한 페이지만 놓고만 딱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없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없고요. 대부분 다 내수 쪽 섹터,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대한통운 신고가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대한통운도 신고가고요. 삼화페인트, 그리고 정유사단이 되게 밀고 있죠. SK하이닉스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들. 지주사 CJ, 지주사도 CJ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주 쪽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신저가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신저가 종목도 많이 있죠. 그래,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현대중공업 있죠. 현대중공업 7월달 ELS 만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학 섹터의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죠. S51. 그 다음에 조선주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저가죠. 신고가가 아니라 조금 더 밀려내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신저가를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IT 종목군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금일 신저가의 흐름들을 기록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신고가 종목군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내수 섹터, 이 섹터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유리하겠구나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엔 시장은, 지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박스권역에 갇혀있다라고 하더라도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은 속출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AS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게 되면 뭐 다산네트웍스, 중앙백신, 바이넥스, 실리콘웍스, 그 다음에 KGTS, KT서브마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손실권역으로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KT서브마린을 봐야 되겠죠? 자, KT서브마린을 보시게 된다라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였으면 다시 또 밑바닥으로 깔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4% 정도의 손실권역이 있는데 여전히 정배열권역이에요.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뭐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조금 꼬여있죠? 그죠? 개인 쪽만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종목들이 지금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게 된다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군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산네트웍스는 뭐 많이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모습들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통신 섹터에 오이솔루션이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같은 섹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다산네트웍스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종가 무렵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려놓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거래량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 아주 양호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결국 목표가 10,000원까지는 끌고 가볼 수도 있다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2%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중백이 있죠? 중백이 중앙백신 더 이상의 테마주가 아닙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더 이상의 테마주가 아니에요. 이 종목 수출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수익이 17.18%까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번 달 시장 6월 달 뿐만 아니라 7월 달 시장도 고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근데 안타깝게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때 그 부분들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백신을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15,000원에서 16,500원짜리 때까지 조금 더 상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를 기존에 11,800원을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13,000원으로 조금 더 상향 좀 조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넥스죠? 자, 바이넥스 정배열권역이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월봉이와 주봉이와 일봉이와 다 정배열이면 때려 죽여도 팔고 나갈 기회는 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저점과 고점은 높아지고 있죠. 상승 추세대라는 얘기예요. 정배열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가져갈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두말할 필요 없이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가 사실 수익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죠?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났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삼성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신에 애플 쪽에 공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꿈틀꿈틀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실리콘웍스도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도가 나왔었던 외국인 쪽이 모처럼 만에 매수를 전환해주는 모습, 그리고 기관 쪽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LG 쪽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SK가 SK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나서의 시너지 효과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실리콘웍스도 LG 쪽하고 LG가 넘겨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KG ETS입니다.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뭐 빠져야 뭐 1, 2%, 오르면 뭐 3, 4%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뭐 4% 조금 약한 수익, 5%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은 다 포트가 어떻죠? 중소형주죠, 중소형주. 결국은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AS까지 마무리했고요.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그죠? 잘생겼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동안 그 AS,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좀 리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경제방송을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막 경기 민감주 뭐 얘기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결과물이 지난주에 바로 나왔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닝 시즌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서 종목 3개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국산업, KT뮤직, 하츠.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통점. 이 3개의 공통점은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예. 상승을 해줬다라는 얘기죠. KT뮤직 거의 신고가까지 갔고요. 동국산업 갔고요. 하츠 오늘 급등 나왔죠. 그죠? 상승을 했던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에 본질적인 부분들은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가 어닝 시즌에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뭐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다더라. 결국엔 지난 시간에 딱 집어드렸던 이 3종목이 다 올라간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동국산업이었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국산업 신고가. 기가 막히네요, 아주 그냥. 예, 기가 막히죠. 이거 먹었어요, 이거. 7월 1일 요 날이잖아요, 요 날. 딱 눌림목 주고서 그냥 급등 나오죠. 이런 종목을 사셔야 여러분들 돈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종목 뭐죠? KT뮤직. 자, KT뮤직 한번 볼게요. KT뮤직을 좀 보시게 되면, 이거 올랐을까요? KT뮤직. 이것도 올랐잖아요. 이것도. 오늘 근데 3% 밀렸네요. 장중에 5%대 급등까지 나왔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화요일 날이었으니까 그날 또 기가 막히게 수요일 날 눌림목 주고서 그냥 날아갔네요. 그죠? 하루 이틀 사이에 은행이자 몇 년치 이자를 단 며칠 만에. 그죠? 그 다음 하츠 한번 볼까요? 하츠. 아, 얘가 못 갔어요. 그래도 오늘 6% 나왔죠.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턴어라운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겠죠. 턴어라운드, 정책 수혜, 그죠? 이 부분들이 종목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군들은 잘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제가 꼴랑 이 종목만 했겠냐고요? 아니죠.
제가 원화 강세를 계속 얘기했어요. 원화 강세 수혜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드렸죠. 그죠? 원화 강세.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거 한번 다시 돌려보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 못 믿겠다면. 다음 종목 뭐가 있죠?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그죠? 그 다음에 삼양통상, 조광피역, YB로드. 말씀드렸죠. 그 중에 삼양통상과 조광피역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YB로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상막하 투맨쇼. 압도적 1위. 누구죠? 정재훈.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시장 판때기를 잘 보고 있구나라는 결론입니다.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신고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분명히 신고가 간다라고 공개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이 팜스토리는 올 연초에 부산 강연에 가셨을 때 제가 한창 연초부터 밀기 시작했거든요. 물려서 어떡하나 했을 때 더 사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라갔을까요? 이지바이오. 신고가. 오늘 고가 신고가잖아요. 7,940원. 그죠? 지난주 수요일날 이것도 기가 막히게 조정 주고 나서 신고가입니다.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 원화 강세. 달러 강세가 아닙니다. 원화 강세. 그 다음 뭐 있죠? 팜스토리. 신고가. 뭐 오늘 조정받았는데 뭐 조정받고 또 가겠죠.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죠? 삼양통상. 삼양통상. 기가 막히죠?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종목 하나 그냥 또 볼게요. 또 뭐가 있었죠? 삼양통상 말고 조광피역도 봐야죠. 조광피역. 신고가. 뭐 이거 얘기만 하면 신고가입니다. 미치겠다니까요, 제가. 마지막이죠.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많이 올라간 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YB로도 한번 보자고요. 이 종목 카드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신고가. 뭐 얘기만 하면 다 신고가입니다. 얘기만 하면. 그죠? 오늘 장에서도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목 콕콕 찍어주죠. 시장 지수 급락 없다고 하죠. 외국인 매도 없다고 하잖아요. 별 다 얘기하잖아요. 자화자찬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자, 다시 또 모으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죽어가는 주식보다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필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종목군들 말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CJ그룹주들 다 말씀드렸었죠. CJ 대한통운 신고가입니다. 그죠? CJ 신고가 갈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군들 빠지는 종목보다 위로 올라갈 종목군들이 많을 겁니다. 뭐 대상 같은 종목군들도 있을 거고요. 내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코스피는요, 여전히 소형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었죠? 지수 차트를 보여드릴 때 소형주가 어땠었어요? 소형주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요, 신고가. 즉, 신고가도 2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가보지 못했던 길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닝 시즌 끝날 때까지는 이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형주가 있고 맨 마지막에 대형주가 있을 거예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거 뭐 자막이 잘못 적었네요.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생방송의 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바꿔드릴까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안 보이네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쪽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한번 보자. 이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우선주와 실적 호전주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삼목에스폼과 현대차 우선주 틀리죠. 섹터는. 현대차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 우선주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목에스폼은 저PBR 종목이고 정책 수혜주고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 우선주는 왜 올라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배당. 배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를 사는 겁니다. 즉 이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자산주나 이런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엔 실적을 많이 주면서도 저평가가 돼 있던 즉 저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신고가 랠리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의 순매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계속 누가 얘기하죠. 안 된다 하면서 잡주다 이런 얘기했죠. 대형주 거래소 사야 됩니다. 없으면 삼성전자 사세요. 삼성전자도 빠졌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군들만 가지고 비교해보면 뭐 1년 몇 년치 이자입니다. 한 10년치 이자는 될 겁니다.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이 금액과 매도를 했을 때에 똑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나요? 매도했나요? 매수했죠.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는 겁니다. 기관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쪽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게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 즉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결국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SMCNC와 해성옵틱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과도한 성장 스토리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이 주식 투자에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SMCNC와 해성옵틱스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해성옵틱스도 쌍봉을 맞고 빠졌죠. 그죠? SMCNC도 이렇게 쌍봉을 맞고 빠졌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보시게 되면 PBR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을 할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테마의 이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SMCNC 같은 경우가 맞죠. 그러면 결국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 정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고점에만 잡아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군들을 못 사고 역배열 종목군들만 사게 되더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럼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정배열 초입에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때려 죽여도 팔게를 줍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앙백신이 지금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중앙백신이 그렇죠. 하츠가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많죠. 근데 지금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방송 카메라 울렁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기는 계속 빠집니다. 근데 LG노텍은 계속 올라가요.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근데 주가의 모양새는 틀립니다. 삼성전기는 역배열, LG이노텍은 정배열입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 많이 사줬다는 얘기고 왜 사줬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입니다. LG이노텍도 턴어라운드, 성장성 그게 나왔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한 거고 삼성전기는 반대로 빠졌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답니다. 어닝 쇼크예요. 삼성전기 안 봐도 뻔하죠. 실적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산단 말이에요. 14만원대가 반토막이 났네? 그럼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8월 달까지도 수익 내기 힘들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있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가더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과 3분기 영업이익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대형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올 연초에 예상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2분기 때 바닥을 확 치고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2분기 때는 안 좋아요. 즉 안 좋았다가 3분기 때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3분기 때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정말 시장의 차별화가 지속되게 된다면 중소형주,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시장은 종목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왜? 실적에 대한 변화율이 3분기 때 더 좋답니다. 중소형주, 소형주가. 근데 굳이 실적 확인도 안 된 종목을 살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모두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아마 제가 공개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섹터별로 얘기를 하면서 조선 섹터는 안 보지만 그나마 좋더라면 나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이나 대우보다는 현대미포를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렸을 거고, 포스코를 사느니 세아베스트리라는 종목을 살 것이고요.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OE를 살 바에는 나는 SKC나 SK케미칼을 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현대차나 기아차를 살 바에는 저 같으면 현대위아를 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섹터별로 차별화가 나옵니다. 섹터별로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목만 혹은 내 종목이 안 된다 싶으면 빠져나와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타협점을 좀 찾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엔 지금 시장은 가는 장입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고요. 지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주식하기 가장 편안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경기가 침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안 빠진다.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쪽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상 최고치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계 자금도 분명히 국내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4월달부터 일본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연기금에 대한 투자 확대. 여기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이 3분기 연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에는 주식을 늘릴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2019년도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몇 %까지 채워 넣을 것이다 라는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목표치를 채워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사야 돼요. 왜? 국민연금 매달 들어오잖아요. 그럼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 비중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살 수밖에 없겠죠. 외적인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국내적으로 흐름 들어왔을 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그렇다면 나중에 시장은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다. 저는 내년까지 시장 좋게 봅니다. 내년까지 시장 좋게 보고 있고, 내년 초에 조금 휘청거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성은 없습니다. 겁내신다라고 하면 대박플러스 시즌2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막상막하 투맨쇼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1등이에요. 금메달이야, 누적 수익률 1등, 종목수 1등,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죠. 언제 출연하냐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출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TV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공개 방송도 하잖아요. 매일 일요일 저녁 때 하잖아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안 하죠. 왜? 저도 사람인지라 애들, 우리 쌍둥이들이랑 쉬어야 되니까요. 그죠? 저녁 10시부터 진행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공부방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죠. 그게 끝이 아니죠. 매주 강연해야죠. 이번 주에 또 목동에서 강연해야지 않습니까? 강연에 가면 또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정말 자료 같은 거 많이 해갖고 준비해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들만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 조금 잠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포트폴리오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내일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시간이죠.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부분들이 예전에 한 3주 됐을 거예요. 3주 전에 포트폴리오 싹 갈아엎어드렸거든요.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 나왔습니다. 싹 다 정지시키고 딱 4종목 포트 시켰는데 유심히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 많이 잘하고 계셨어요? 예. 그죠? 종목 다 날아가죠? 예. 네.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자, 네? 말씀하세요. 물려 있어가지고. 아, 물려 계시다고요? 예.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 좀 확인 좀 할게요. 예, 예. 자, 오늘 포트를 보니까 딱 간결하게 2종목입니다. 예. 50%씩. 락앤락이 15,650원. 예.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14,000원에 매수가 돼 있으세요. 예, 예. 락앤락은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좀 됐지.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되셨어요? 예. 그럼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 낙앤낙이 주방용품으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 가격도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이 정도 어떻게 같으면 괜찮겠다 싶어 들어갔거든요. 자, 주식은요, 예. 빠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예. 처음에 락앤락이 주가에 고공행진을 했던 그 부분들은 예.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예, 예. 그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고점을 2011년도에 찍어준 다음에는 예. 다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유상증자까지 한번 했었고요. 예. 이유는요, 예. 생각만큼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괜찮다 그 생각- 부분들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실망감까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락앤락이 공장 가동이 좀 중단된 거 아세요? 그건 몰랐는데요. 네, 모르셨죠? 예. 지금 락앤락이 공장까지 좀 가동이 중지가 됐어요. 물량이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냥 공장 가동을 좀 멈췄어요. 재고가 좀 쌓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나가야지만 다시 공장을 가동을 하겠죠? 그렇다고 모든 공장이 다 가동 중지한 거는 아니에요. 네, 일부 좀 가동이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예상했던 것보다 딱히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예.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파란색이 더 많으니까. 예. 반대로 개인 쪽은 계속 매수를 해왔어요. 예, 그렇대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반등이 어디까지, 대충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4,500원 정도? 예, 예.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어요. 14,500원이면 얼마 되지가 않죠, 반등이. 예. 그죠? 예. 요 자리 정도면은 아마 목표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한 14,5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단기 좀 저항대로 좀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손절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이게 한꺼번에 매도하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절반이라도 일단 덜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예, 예. 일단 이제 다른 종목이 KG 이니시스예요. 그죠? 예. KG 이니시스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4,000원. 14,000원이세요? 예. 아, 그렇구나. 예, 14,000원이에요. 예. 자, 한번 볼게요. KG 이니시스도 이제 바닥이 나왔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예.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던 거는 아시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지금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여겨졌던 이 저점 자리대가 15,500원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가 깨지면은 이 자리대 복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덕산하이메탈이라는 기업 아세요? 예. 덕산하이메탈이라는 기업도 이 자리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KG 이니시스인데 KG 이니시스하고 같은 계열의 회사가 뭔지 아세요? 한국. KG 모빌리언스도 있죠. 예. KG 모빌리언스는 오히려 KG 이니시스보다 좀 더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종목을 조금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KG 이니시스도. 그럼 결국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KG 이니시스는 한 14,000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리 때 되면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14,000원 정도, 13,000원 정도네요. 13,000원. 13,000원이요? 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대안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대안주는 따로 준비를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일단 성향을 좀 여쭤보고 하려고. 대형주를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니면 중소형주를 좀 원하세요? 지금 포트 보니까 중소형주신데. 중소형주를 많이 합니다. 중소형주가 좀 좋으세요? 예. 단기 매매 좋아하세요? 중장기 좋아하세요? 그냥, 좀, 중기까지는 괜찮아요. 중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중장기 너무 하셔야 오래 가는 건 됩니다. 싫고요. 중장기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2배 벌고 3배 벌고 합니다. 예. 약속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네. 자, 제가 한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예. 세원셀론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세원셀론텍. 예. 코드 번호 091090. 예.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 예. 녹화 방송에 다 없애버릴 거예요. 예. 네.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냐면은요. 예. 기계 쪽 섹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 네, 근데 이 바이오 쪽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 예. 아마 이 기업 제가 판단했을 때 5,000원 이상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지금 3,400원이거든요. 예. 5,4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근데 매수가를 어디서 하시냐면 가급적이면 3,300원 밑으로만 사세요. 3,300원. 네, 밑으로만. 예. 그렇게 사시게 되면 길면 한 길면 1년? 아마도 내년 초나 요 정도 되면 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CJ. 네. 저 원래 가는 종목 좋아하거든요. CJ. 지주사. 001-040. 그 어머니 저 혹시 그 CJ 대한통운 아시죠? 예,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가잖아요. 신고가죠? 저기 막 11만원대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14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11만원이면 요 자리자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럼 CJ랑 비슷한 자리대겠죠? 네, CJ. 요거. 그럼 요거를요, 15만원 밑으로 사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는 밑으로. 15만원, 14만 한 8천원 밑으로. 이거 사게 되면 뭐 한 17만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하시고요. 또 한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장 공략주, 이번에 좀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참여해 보셔가지고, 그거 한번 매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잠시 뒤에 공략주를 만나보시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내일장 공약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제가 연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아실만한 분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품별 매출 비주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13년도 때보다 2014년도 때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뭐냐면, 파워 인덕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항계 부분들도 조금 줄어들었고, 늘어날 부분들이 시그널 인덕터입니다. 이 시그널 인덕터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IT 쪽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은 그나마 실적이 좀 상당히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기별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시그널 인덕터와 파워 인덕터, 그리고 인덕터계의 대부분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시그널 인덕터 그리고 파워 인덕터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하나가 막 급속하게 증가가 된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그널 인덕터에 대한 추이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주력 사업으로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부채율이 얼마나 되고 유보율이 얼마나 되고 EPS가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따져보잖아요. 근데 부채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채가 많으면은 뭐 유상증자라거나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BW 발행하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겠구나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경쟁업체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라타 같은 경우는 PAR로 따져보면 19배, 거의 뭐 20배 수준입니다. 그죠? 이노칩 같은 경우는 뭐 9% 정도대. 근데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7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좀 보게 된다면 13.5%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죠. 타 경쟁사보다 조금 더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볼 필요 없죠. 제가 뭐 실적 안 좋은 거 안 갖고 나오죠. 매출액, 영업이익률 증가가 되는 모습들 괜찮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 턴어라운드. 작년 적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죠? 흑자 기조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추세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종목 이름은 뭐냐? 아비코전자죠. 매매 전략은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가 5,200원에서 5,400원 정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가 전고점인 6,3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4,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고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공부방이죠. 정지현 멘토의 심야 공부방입니다. 공부해서 수익 내자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질적으로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10시에 진행합니다. 서울경제 샘플러스로 접속하시게 되면 공부방이 있죠? 그 공부방 클릭하시게 되면 됩니다. 제가 깜빡깜빡 돼 있으니까 그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시간은 오후 1시가 되겠죠?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입니다.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 건물인데요.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목동 방향으로 쭉 가시다 보면 거기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 4층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공짜죠? 예, 많이들 오시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하반기 시장, 저 정재훈 멘토와 함께 재테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